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시그널을 발산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사람, 사실은 두 명입니다. 쌍둥이이기 때문에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7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그때 제가 KBS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파업을 길게 해서 그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가 서점에 자주 갔습니다.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책을 2권을 샀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사서 집에서 읽어보고 비트코인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때 이제 비트코인과 관련된 책과 이더리움과 관련된 책을 각각 한 권씩 샀는데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조금 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찾아봤는데 그때 제 눈에 가장 확 들어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자, 윙클보스 쌍둥이 형제입니다. 저 2017년에 처음 비트코인을 샀을 때 그때 한국 가격으로 한 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그러다가 금방 사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2,400만 원까지 올라갔나요? 그리고 다시 300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초에 정말 급등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겨울 한파에 노출돼 있었죠. 그때 제가 알게 된 사람입니다. 페이스북 소송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자, 완전 미국의 금수저 집안의 쌍둥이 아들들인데 인물도 좋고 체격도 좋고 또 윙클보스는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저커버그하고 동문입니다. 조정을 가장 잘하는 쌍둥이 형제라서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친아죠, 우리말로. 그래서 타일러와 캐머런 윙클보스 생긴 것도 똑같고 목소리도 비슷해서 그 AI가 하는 STT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STT가 이 둘의 목소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카메론이고 누가 타일러인지를 우리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어서 윙클보스 형제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알려진 이야기죠. 얘네들이 하버드대에서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커넥트 U라는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이걸 조금 더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하버드에 코딩을 기가 막히게 하는 천재가 있는데 저커버그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커버그를 찾아가서 개발을 부탁했는데 저커버그가 그 뒤에 그 아이디어를 들고 도망가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다라고 윙클보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눈부신 성공을 거두자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했죠. 그래서 페이스북으로부터 6,500만 달러를 보상받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식도 받고 현금으로도 받고 그래서 현금 4,500만 달러에 주식 2,500만 달러어치를 받았는데 또 페이스북 주가가 또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 형제가 원래도 금수저인데 저커버그가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훔쳐가서 페이스북을 만들었다 라고 한 게 법원으로부터 이들의 주장이 인정을 받아서 지금 같아서는 더 거액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정도 되는 돈을 저커버그로부터 받아냈습니다. 페이스북으로부터. 그래서 그 돈을 갖고 몽땅 비트코인을 사서 당시에 2009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오기 시작했는데 비트코인이 나오기 한 4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해서 당시 발행된 비트코인이 1200만 개였는데 1200만 개 중에서 1%에 해당하는 12만 개를 샀습니다. 비트코인의 평균 구매 가격은 $10였습니다. 지금이 92,000달러가 넘으니까 $10라는 가격에 샀고 이 기사의 제목처럼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억만장자에 등극했습니다. 물론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100만 개로 추정되기 때문에 100만 개가 좀 넘죠. 만약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 비트코인을 팔려고 했더라면 사토시 나카모토 훨씬 더 큰 돈을 만졌겠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라졌고 윙클보스가 당시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비트코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이때 제가 윙클보스 형제를 알게 된 것은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당시에 가장 구체적인 숫자로 예측을 했기 때문입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2017, 18년에 이미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2021년에 나온 기사입니다만 2017, 18년도에 이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제 기억으로는 언제까지 도달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못 박지는 않았는데 아마 향후 1, 20년 내에 5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때 환율이 아마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고 한 1100
1200원에서 1200원 사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때 50만 달러, 한국 돈으로 비트코인이 불과 4천, 5천 달러 할 때 50만 달러가 간다고 했습니다. 5천 달러에서 50만 달러가 가면 이제 100배가 오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을 처음 봤을 때는 이 친구들이 50만 달러 예측이고 본인들은 10달러에 샀습니다. 비트코인을. 12만 개를. 그래서 야, 이렇게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이렇게 구체적인 가격 전망을 했는데 이들이 어떤 인물인지 제가 궁금해서 좀 당시에 찾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그 이후에 제민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설립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후원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소송을 해서 큰 돈을 벌고 그걸 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서 더 큰 돈을 벌고 그걸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서 더 큰 돈을 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커버그 이야기를 다룬 영화 있잖아요. 거기에도 윙클보스 역할을 맡은 그런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썩 호감형 인물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아니라면 이 친구들의 관심을 둘 이유가 없는데 이 친구들이 제가 보기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가장 오랫동안 뚜렷한 신호, 제가 보기에는 시그널을 발산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헛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본인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2012년도부터 구매해서 이걸로 엄청난 부를 일궜고 비트코인과 관련한 거래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암호화폐 산업의 최전선에서 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17, 18년만 해도 지금부터 2017년을 예를 들면 지금부터 8, 9년 전이잖아요. 2017년 말이라고 하면 8년 좀 전이고 8, 9년 전에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가 간다. 우리 돈으로 6억 원이 간다. 누가 믿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이렇게 과감하게 이런 전망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내놨습니다. 2020년에도 이때는 크립토 윈터가 계속 되고 있었을 때 같은데 비트코인이 50만 달러, 시총 9조 달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것을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이 10년 안에 100만 달러가 간다. 야구로 따지면 지금은 1회 말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야구는 9회까지 하죠. 9회인데 지금 1회면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자, 윙클보스 형제가 2021년에 5년 내에 50만 달러가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5년이 되려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2026년 1월이니까 이제 반년도 안 남았는데 반년 내에 비트코인이 50만 달러에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시점이 정확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비트코인은 지속적으로 가치가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고 여기에 대해서 시점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먼 훗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점을 못 박았는데 일부 비판론자들은 윙클보스에 대해서 야 5년 내에 50만 달러 간다고 했는데 지금 5년이 됐는데 지금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얘네들 전망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얘네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와 비트코인의 글로벌 채택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이것이 우리의 경제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우리의 실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인정받아서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전망한 거기 때문에 이들의 전망은 저는 계속해서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에 거액을 투자했을 때 코웃음을 치는 사람이 많았죠. 2017, 18년도에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이 50만 달러가 간다라고 전망했을 때 다 비웃었습니다. 50만 달러는커녕 1억도 못 간다. 그때는 1억도 꿈의 금액이었죠. 비트코인 한 개 500만 원, 600만 원 할 때 비트코인이 1억 간다고 하면 뭐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1억을 훌쩍 넘겨서 한국 기준으로는 거의 1억 8천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억 4천만 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내에 뭐 비트코인이 다시 15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까지 갈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윙클보스가 50만 달러를 못 맞췄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10만, 20만, 30만 그 어디쯤에 있다면 윙클보스는 거의 맞췄다고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윙클보스 형제가 과거에 어떤 말을 했는지 유튜브에 찾아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018년 2월 8일 거의 8년 전이죠. 비트코인이 2,400만 원까지 국내 기준 올랐다가 아주 폭락을 했을 때입니다. 이때 CNBC 방송에서 출연해서
비트코인과 관련된 전망을 이야기했는데 비트코인은 기존의 금이 하던 역할을 대체할 것이다. Taking Bitcoin in isolation of, putting all the other assets aside, we believe Bitcoin disrupts gold. We think it's a better gold if you look at the properties of money and what makes gold scarcity. Bitcoin's actually fixed in supply. So it's better than scarce in gold. It's more portable. It's fungible. It's more durable. It sort of equals or better gold across the board. So if you look at $100 billion market cap today, now last week it might have been more like 200, but so it's actually a buying opportunity. We think that there's a potential appreciation of 30 to 40 times because you look at the gold market today, it's a $7 trillion market. And so a lot of people are starting to see that. They recognize the store of value properties. So we think regardless of the price moves in the last few weeks, it's still a very underappreciated asset. And Bitcoin's just the first cut. If Bitcoin's a better gold, imagine your financial system with only gold as an asset class. 금의 위상을 흔들 것이다. 영어로 disrupting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을 왜 금으로 받아들이느냐? 금이 왜 가치가 있느냐? 금을 가치 있게 만드는 대표적인 속성은 희소성이죠. 매우 희소합니다. 그리고 금을 채굴해서 우리 손에 넣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들고 지구에 있는 금의 매장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추가 발굴을 통해서 매장량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도 중국 어디에서 금 광산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런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금의 매장량을 확정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금의 매장량은 대체적으로 유한합니다. 금이 만들어지는데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걸 더 찾아낼 가능성은 있지만 없는 금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은 매우 희소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윙클보스 형제가 여기서 이 금이 하고 있는 역할을 비트코인 대체할 거기 때문에 금의 위상이 흔들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맨 처음 이야기합니다.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해 놓은 건데 윙클보스 형제는 희소성, 금보다 더 희소하다 비트코인이. 다 아시는 내용이죠. 금의 매장량은 연간 매장된 금에서 1.5에서 2% 정도가 계속 추가로 채굴이 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지금 2100만 개로 발행량이 고정돼 있는데 거의 발행이 끝났습니다. 지금 2000만 개 가까이 발행이 됐고 연간 공급량이 0.8%밖에 되지 않고 다음 반감기인 2028년부터는 0.4%로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도 공급이 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데 앞으로 4분의 1, 8분의 1 계속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금보다 더 희소하고 휴대성이 더 좋다. 이건 말할 필요도 없죠. 금은 휴대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이 전문가가 D를 줄 정도로 휴대성은 매우 떨어진다. 금덩어리를 골드바를 우리가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도난의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너무 무겁습니다. 그리고 집에 보관하기도 되게 어렵고 그리고 금은 대체 가능성이 있고 비트코인도 대체 가능성이죠. 대체 가능성은 뭐냐면 두 개를 줬을 때 구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게 어떤 건지 구분할 수 없다. 이런 게 대체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을 받았을 때 그 금을 누구한테 받았는지 사실상 추적이 불가능하죠. 우리가 금을 갖고 있으면. 그 금을 계속해서 유통시키면 그 금이 어느 금인지를 어디에서 나온 금인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도 사실은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금과 비트코인은 둘 다 대체가 가능한 그런 자산입니다. 그리고 내구성 측면에서도 이 전문가는 금보다는 좀 낫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이유는 금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가 금을 자산과 화폐로 취급한 지는 수천 년이 됐고 비트코인은 지금 세상에 나온 지 불과 17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듀러빌리티를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는 측면인데 어쨌든 윙클보스 형제는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금과 똑같지만 금보다 우월한 이런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이 금 시장을 대체할 거고 그러면 금 영어로는 disrupting이라고 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리면 방해한다, 교란시킨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위상을 떨어뜨리는 거가 되겠죠.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너무 오래전이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1000억 달러, 금의 시가총액이 7조 달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상에서는.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의 시가총액은 지금 8년 전에 비해서 7조 달러에서 32조 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몇 배가 오른 건가요? 거의 4배 이상 올랐죠. 4.5배가 올랐습니다.
금 자체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금 가격을 표시하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것도 있고 그래서 금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달러에 대한 각국 정부의 수요가 줄어들고 달러에 대한 믿음이 페트로달러로서의 위상도 이제 사라지고 달러에 대한 믿음이 약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 하락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금과 은의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1000억 달러였는데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1조 8천억 달러, 좀 떨어져서 1조 8천억 달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때보다 18배가 올랐고 금은 4.5배가 올랐습니다. 윙클보스 형제가 2008년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30배에서 40배가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8년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개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 사이일 때,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일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30에서 40배가 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0만 달러가 나온 거죠. 근데 실제로 비트코인 가격은 50만 달러는 못 갔지만 그때보다 하여튼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최대 18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윙클보스 형제가 특정한 시점에 그 가격을 정확하게 맞추진 못했지만 장기적인 관점은 정확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8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가 지금 와서 검증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런 전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인터넷과 많이 비유를 합니다. 자, 윙클보스 형제가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That's how sort of early in the beginning of this is. There's going to be a menu of many cryptocurrencies, and they're going to rethink the entire internet and how we sort of view it. You could never buy a piece of the internet back in the 90s. You couldn't buy the protocols. You could invest in a VC firm on Sand Hill Road that had to pick Amazon versus Pets.com. So you had to get lucky. You had to be very privileged and get lucky many times to get it. Now you can just buy a piece of the protocol. So buying Bitcoin is like a call option on the entire Bitcoin ecosystem. A Bitcoin company will not work out before Bitcoin works out itself first. So the ultimate Bitcoin bet is Bitcoin, or the ultimate Ethereum bet is Ether. And you're basically buying a piece of the racetrack. And you're not picking, Seabiscuit. Doesn't matter who wins as long as the races are running. You're a part of it. And that's the beauty here. And usually the retail investors come in at the end. They get dumped this stuff post-IPO, 10 years after a company was founded. Now retail has been the ones who have been there first. And actually Wall Street is completely asleep at the wheel and late to the game. Silicon Valley's actually completely missed it too. People in Silicon Valley and the companies have maybe personally got it. Some VCs have personally invested in coins, but they structurally were unable to invest, had to invest in C Corps. And so buying gold or buying Bitcoin is not something they do, but the partners were investing their own money. And Silicon Valley very much missed cryptocurrency because they want to miss it. It's not good for the centralized application layer, the FANG companies that sit on top of the internet. Cryptocurrencies actually decentralize that, pull it all down to the layer below, the protocol layer, and the value actually accrues to the people who buy into and use and build the network. Not one company, there's not a headquarters of Bitcoin or Ethereum. These are networks that are decentralized and owned by, in a very democratic way, the users. 그래서 레리 핑크 회장도 1996년에 인터넷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일부는 1993년에 인터넷과 같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택률이 현재 3에서 5%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인터넷의 채택률과 비교해봐도 1990년대 초중반과 같다 이런 비율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윙클보스가 인터넷이 처음 도입됐을 때 닷컴 버블하고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줍니다. 시장 자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하지만 다른 게 있죠. 우리가 인터넷에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의 가능성을 알았다고 해도. 자, 그러면 아마존에 투자를 하거나 한국 같으면 새롬 기술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정해야 됩니다. 아니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여튼 회사를 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인터넷이라는 그 프로토콜, 공공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닷컴 투자에서 인터넷 투자에서 성공을 하려면 여러 번 성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운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수많은 인터넷 신생 기업 중에서 우리가 아마존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 아마존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몇백 배, 몇천 배의 수익을 거뒀으려면 정말로 안목이 있어야 되고 운이 좋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우리가 인터넷이란 생태계 위에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기업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인터넷 그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이 비트코인이라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이라는 프로토콜 자체에는 투자할 수 없었지만 비트코인은 프로토콜 자체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고 사실상 실패 확률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한 개를 산다. 이것은 비트코인 생태계의 일부를 사는 것이다. 비트코인 프로토콜의 일부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경마장에 가면 경마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경마장에 가면 돈을 딸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훨씬 많죠. 왜냐하면 내가 베팅할 경마, 그러니까 말을 골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을 고르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돈을 딸 때도 있지만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을 사는 것은 경주말을 고르는 게 아니라 경마장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주마가 우승을 하든 경마장은 계속해서 돈을 벌죠. 한국 마사회가 돈을 버는 이치입니다. 왜 우리가 당구 칠 때 누가 이기고 지든 간에 당구장 주인은 계속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런 이치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경주마를 고를 필요가 없다. 우승마를 가려낼 안목과 지혜 없이도 그냥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투자를 하면 경마장의 일부를 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탁월한 설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프 부스 이야기를 하면서 제프 부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암호화폐, 자산의 일부이고 또 화폐적 쓰임새도 있습니다.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생활의 결제에도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업 단위, 국가 단위의 거액의 거래를 할 때는 비트코인이 매우 효율적입니다.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프 부스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프로토콜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8년 전에 이미 이 윙클보스 형제가 비트코인은 프로토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프 부스는 비트코인이 새롭게 출현한 금융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자산의 가격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매겨지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2018년에 윙클보스 형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생긴 것 자체는 약간 금수저라고 하고 또 하버드에서 또 그런 데이팅 앱도 만들고 저커버그하고 소송도 해서 거액을 받아내고 그랬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호감형 인물은 아니었는데 이들이 말하는 내용을 제가 2017년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들은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으로 시그널을 발산하고 있는 사람이다.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기술의 발전과 비트코인의 성장이 어떻게 같이 가는지를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왜 금의 대접을 받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금은 많은 사람들이 금을 금으로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금 그 자체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비트코인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 자체는 큰 쓸모가 없는데 금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쓸모가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찾아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쓸모가 크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 합의가 이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금의 가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윙클보스 형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이 금 시장을 흔들어서 금의 위치까지 올라가면 금 가격은 고정되어 있고 비트코인이 금 가격을 따라잡는다 치면 지금보다 20배 가까이 올라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는 10배였는데 비트코인이 2조 달러, 금이 20조 달러였는데 그리고 은이 비트코인하고 비슷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살짝 아래 작년 이맘때만 해도 비트코인보다 아래에 있었는데 은이 지금 5조 2천억 달러까지 올라가 버려서 금 바로 밑으로 올라왔는데 언젠가 비트코인이 이 자리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건 저의 관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윙클보스 형제는 50만 달러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100만 달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8년 전 영상에서 보던 얼굴에 비하면 꽤 나이를 먹었죠. 윙클보스 형제는 작년 10월 10일 즈음에 촉발된 비트코인 청산 사태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9만 달러가 붕괴됐을 때도 나타나서 마지막 매수 기회다. 앞으로 비트코인을 5디짓이라고 하죠. 10만 달러가 6자리입니다. 10만 달러 아래서 살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 마지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는 여러 가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노이즈가 쏟아져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결국 금의 위치를 대체할 것이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고 AI와 로봇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서 AI 에이전트가 등장해서 인간이 하는 결제를 로봇끼리 인공지능끼리 알아서 할 때 비트코인의 쓰임새는 더욱 커질 것이다. 그럼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채택률이 높아지고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다른 이야기는 다 제가 보기엔 노이즈죠. 윙클보스 형제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산 것 중에서 일부를 팔아서 현금화해서 사업에 쓰고 있지만 여전히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얼마인가요? 거의 2조 원 가까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윙클보스 형제가 발산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